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네, 미증시는 전일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조금 전 발표된 PPI도 예상치보다 낮게 발표됐지만 다만 오늘 함께 발표된 소매 판매 결과로 발표 직후 장대 음봉을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시장이 어떻게 그려내고 방향성 그려나갈지 오늘 시장의 중요 이슈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는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제가 좀 감기가 걸려갖고 목소리가 조금 탁탁한데 좀 이해를 부탁드려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어제 CPI 10월 CPI 발표가 있었죠.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는 바람에 미국 3대 지수가 상당히 상승세로 마감이 됐어요. 오랜만에 희소식이 없고요. 자, 우리나라도 그 훈풍에 힘입어서 오늘 코스피, 국내 선물 코스닥 상당히 상승세로 마감이 됐죠. 자, 어쨌든 좋은 일입니다. 11월은 산타 랠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산타 랠리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PPI 발표가 있었죠. PPI 발표가 또 시장의 예상치보다 어제 CPI랑 똑같이 하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하고 완전히 상황이 다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유는 뭐냐 이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나스닥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다음 내일이면 또 금요일입니다. 한 주로 또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하루다 보니까 제가 오늘 목요일 날 전날 출연을 했죠. 그래서 내일 어떻게든 우리 시청자분들이 성투하시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천명 마스터님 함께해 주시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시장에 나와 있고 발표되어 있는 중요한 지표들과 내용들, 이슈까지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방향성 점검해 봐야 할지 정확하게 분석해 줄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장에 함께 대응하시는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까지 스캔해 주시고 입장해 주셔야지 우리 방송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변하고 그리고 오늘 이후에도 내일도 다음 주에도 함께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수익 랠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글로벌 이슈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15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헤드라인은 1.3%, 코어는 2.4% 증가하는 등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하며 전일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와 결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소매 판매가 이전보다 낮게 나오면서 물가 둔화 속 소비 감소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은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끝났다는 기대와 함께 금리 인하가 내년 중반 이후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 가격이 일주일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올해 원유 수요 전망을 상향 조정했지만 미국 석유협회 API가 원유 재고는 130만 배럴, 가솔린 재고는 19만 5천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하며 4거래일 연속 상승하던 유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이라크 석유부 장관이 향후 수일 내로 크루드 지역 내 원유 시설 가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공급 우려 이슈가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로존의 9월 산업 생산이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한 마이너스 6.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인데요. 전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 달러화가 급락하면서 유로화는 상대적 강세를 보였지만 유로존의 산업 생산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글로벌 핫 이슈와 함께 점검해 봤는데요. 맞소님, 오늘 시장을 좀 가장 영향을 크게 줄 만한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PPI라고 이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는 PPI였는데 네. 지금 오늘 이거 PPI 말고도 상당히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됐었죠. 그렇죠. 가장 이제 연준이 염려스러운 게 지금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결국에 소매 판매 관련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이죠, 제조업. 근데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는 일단은 안 좋게 나왔는데 예상치보다는 좀 좋게 나왔어요. 그런 게 지금 오늘 혼재된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또 예상치보다 엄청나게 좀 좋게 나왔어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PPI의 어떤 상승세를 좀 상쇄하면서 지금 상당히 혼재된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만큼 역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일반 투자자들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거기다 따지면 하이라이트는 또 뭐예요? 자, 일단 시진핑이가 지금 비행기 타고 샌프란시스코 날아갔죠. 자, 그럼 내일 새벽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어요. 자,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따라서 또 새벽에 상당히 혼재된 시장이 방향을 그때 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컨디션이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좀 한마디로 오늘 계속해서 계속 지표가 발표가 됐고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예측하고 있던 물가 둔화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에 또 시장이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함께 오늘 방송 통해서도 방송 이후에도 함께 철저한 점검과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실시간으로 방향성까지 잡을 수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이후에도 함께 점검하고 싶다. 시장의 방향성 정확하게 난 알고 이슈까지 짚고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야지 이 1000명 마스터님이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모든 이 시장 분석을 위한 내용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 시장 모든 상품들에 대한 좀 가격 전략까지 좀 철저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나스닥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나스닥 일단 빨간불은 켜고 있습니다. 0.5% 상승하면서 15,957.5선 지나가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분을 기점으로 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그 상승세를 좀 많이 주춤하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전략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시 30분에 좀 꼬리가 긴 이 장대 양봉까지 나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이어서는 좀 음봉 출현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22시 30분 전에 그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하면서 지금 현재는 그 이후 횡보하는 모습까지 그려주고 있습니다. 22시 46분경에는 저점인 15,937.25선까지 그려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오늘 시장 이 모든 소화와 재료도 좀 어떻게 분석하고 방향 이어 나갈지 그 내용까지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나스닥 좀 방향성부터 함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선이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좀 유리할까요? 자, 오늘은 일단은 상당히 혼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오늘 방향성을 정해놓고 매매하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제가 좀 더 지지 저항선을 말씀드리면서 짧게 좀 수익을 내는 걸로 네.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슈가 새벽에 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오늘 어떤 방향성을 딱 탐색하고 가시면은 상당히 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관망을 그렇죠. 하고 그 짧게. 시기에 맞춰 철저하게 좀 짧게 대응하자. 그렇죠. 네. 네네. 자, 그럼 우리 저거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왜 얘가 지금 왜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자, 주봉을 좀 볼게요. 참 이걸 보면서 오늘 또 새삼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자, 역시 역사는 반복이 되고 차트는 회귀하더라. 근데 이게 참 보면 이게 오늘 자, 여기 맨 왼쪽으로 한번 잠깐 보실게요. 네. 자, 여기 이제 주봉인데 자, 두 번째 주봉이 거의 16,100 근처, 그죠? 오늘 고가 근처에서 한번 딱 저항받고 내려왔죠. 네. 그죠? 자, 이렇게 내려오면서 얘가 또 7월 달에 또 한번 그 근처까지 왔어요. 그죠? 그다가 또 내려왔죠. 근데 3주 만에 지금 점핑을 해가지고 그 근처까지 지금 거의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결국은 뭡니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16,000 오늘 고가 근처가 되겠네요. 16,100 정도 그 근처 부분이 결국엔 올 연말까지의 어떤 변곡 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여기를 만약에 뛰어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상황은 그리고 이전 좀 반복된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또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겠다. 그만큼 이게 장기적으로 바라보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주봉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방향성이 모색이 되지만, 그죠? 우리가 이 단타로 보통 하시잖아요. 데일리 매매를 하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애를 먹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것도 주봉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2022년이네. 2022년. 그러니까 작년 1월이죠. 한참 됐죠.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돼가는 거죠. 자, 2023년도 보시면 2023년도의 주봉을 보시면 계속 원웨이 상승을 7월까지 가져갔어요. 딱 보면 상당히 재미가 좋았죠. 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8월부터 우리가 상당히 이제 시장이 좀 안 좋게 흘러갔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1파가 일단 나와줬어요. 자, 그 다음에 10월, 그죠? 거의 10월 끝날 무렵까지 2파가 또 그려졌어요. 이제 마지막 3파가 형성되는 과정이죠. 자, 3파 제가 이제 몇 번이고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론하고 현실하고는 완전히 우리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론은 무조건 5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5파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건 3파에서 끝이 난다는 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6,100 라인 근처. 그죠? 그 라인에서 3파가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기술적으로만 일단은 분석을 하자는 얘기예요. 시향적으로는 오늘 여러 가지 시계 때 거기를 반영을 하지 않고 그건 3파가 끝나는 지점이 요즘 된다면 다시 하락 파동이 조정파가 나오겠죠. 조정파가 하락 조정파가 나올 수도 있고 상승 조정파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어떤 그런 파동을 보시면서 주봉을 보면서 장기적인 또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봉을 보시면서 3파가 어느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지점에서 끝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거기서 다시 한번 투자 전략을 짜고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분봉 한번 볼게요. 네. 자, 분봉은 뭐 화려하죠? 화려한데 이게 현재 보는 게 5분봉이에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까 차트 키자마자 뭐 희한한 어제하고 완전히 다르죠. 어제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이 10시 반에 발표하자마자 이 장대 양봉이 한 거 1000티 가까이 되는 장대 양봉이 출현이 됐죠. 오늘은 완전히 뭐 윗꼬리가 세게 달리는 장대 음봉이 출현이 됐죠. 어제는 완전히 상황이 좀 바뀐데 자, 오늘은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 짧게 가져가라는 말씀 드리는 건 30분봉을 일단 먼저 보시죠. 30분봉. 자, 제 기법 중에 30분봉을 가지고 하는 매매가 있어요. 그 매매 기법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 안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니까. 자, 30분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단이 이제 5일 이평선이고 하단이 20일 이평선이에요. 20일 이평선에 강하게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과연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딥니까? 그러면 지금 15,946 정도가 되겠네요. 15,946. 네. 자, 여기까지 타치하는지를 분명히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 제조업 지수 너무나도 세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직까지 약 상승이지만 언제든지 하락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 진입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된다면. 자, 요거는 제가 15분봉을 보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15분봉. 네. 자, 일단은 요걸 지우고요. 자, 15분봉 볼 때 어떻습니까? 이건 좀 상황이 좀 다르죠. 자, 일단 데드 크로스가 이제 5일 이평선이 20평선을 데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만약 그리고 또 밑에 MACD 자체가 매도의 어떤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어떻게든 하방의 압력을 많이 받고 캔들 자체가 윗꼬리가 조금 세게 달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진입을 뭘로 해야 되느냐 문제죠. 자, 오늘 짧게 제가 수익을 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매하는 분봉 차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거는 1분봉으로 짧게 수익을 내는 거를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1분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분봉으로 딱 답이 나오죠. 그러면 15,970 정도가 되겠네요. 15,970.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계속 못 올라가죠. 그죠? 못 올라 계속 저항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럼 15,970 정도에 올라왔을 때 거기서 한 40틱에서 한 80틱 정도
그렇게 만약 40틱이 넘어가면 제가 MIT 익절을 잡고 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또 MIT 익절을 어떻게 잡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것도 오십시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그것도 깔끔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상당히 시장 자체가 조용하게 움직이죠. 자, 지금 이 시간은 어때요? 물론 이제 13시 30분까지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미장이 열리기 전 때문에 관망하는 상황인데 11시 30분 전에 혹시라도 이런 가격대가 올라온다고 해서 이제 뭐 1000명 말한 대로 한번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왜? 지금 30분, 20분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잘못 들어가서 또 낭패를 보니까 15,900cc.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하면 상방이고요. 그래서 저항을 받으면, 그죠? 하방.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 전략을, 나스닥을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나스닥 함께 전략 세워봤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관망으로 보면서 시장 속에서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신 전략처럼 짧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저점을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저항 라인과 모든 내용까지 분석을 한 후에 그냥 단순히 오늘 우리가 매수로 들어갔다라고 해서 쭉 매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함께 철저하게 분석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모든 내용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하고 전략 세워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토방 입장해 주셔야지 정확하게 시장 상황 맞춰서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5일 전략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재 5일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올라주고 빨간불 켜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 어제까지는 올해 원유 수요 전략을 상향 조정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또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석유협회에서 원유, 가솔린 재고 증가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고점 기록하고 쭉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실시간으로 77.28선 저점 기록하고 나서도 아직 좀 끝을 모르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07% 하락하면서 77.40 실시간으로 좀 음봉 나와주는 모습 차트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이 분봉상으로도 보이지만요. 이 풀이장에서의 고점을 계속해서 지금 낮춰가는 모습 차트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3시 5분 함께 보시면요. 77.28선 저점을 기록했고요. 지금은 잠시 좀 반등까지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오늘 5일 같은 경우엔 조금 더 이 하락을 그려낼지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아직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 좀 구간에 서 있다라고 요약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5일 전략까지 함께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오늘 정말 좀 철저한 전략이 필요한 그런 날인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오늘 5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도대체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오늘은 참 외람된 말씀인데요. 이거는 뭐 오늘도 전체적으로 아까 뭐 API 재고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네. 이제 매도로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이따 제가 일단은 진입을 하시는 가격 이것도 네. 오늘 짧게 좀 가져가실 걸 역시나. 네,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기술적 보니까 시향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시향적으로는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아직은 없어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28 전쟁이 뭐 산유국도 아니고 어쨌든 장기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네. 자, 그때만 해도 엄청났죠. 뭐 CPI가 9.1%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서서히 무색하게 됐죠. 자, 전쟁이 이제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어떤 문제가 있냐는 얘기죠. 결국엔 시장에 다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별로 재료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 뭐 이 전쟁이 터졌을 때, 28 전쟁 터졌을 때 어땠어요? 뭐 JP 모건 등등 이제 일본 그 유명한 회사에서 그죠? 내놓기를 150달러까지 뭐 돌파를 할 수 있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엔 그 현상들이 다 사그라지면서 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자, 내년 1월 되면 어떻게든 뭐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오든지 소프트한 경기 침체, 어떻게든 경기 침체는 누가 봐도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일단은 쓸 수 있는 소비량이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향으로 봤을 때는 자, 1월도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 반이면 이제 내년 1월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되게 유가를 끌어올리고 애를 쓰고 있으나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겨울에 또 난방도 많이 떼야 되고
근데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지니까 서민들이 또 생활에 조금은 그죠?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행스럽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시황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기술적으로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주봉 한번 볼게요. 자, 주봉도 똑같습니다. 저는 항상 파동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파동의 원리를 모르면 매매를 절대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월 달에 보시면 어쨌든 1파의 상승 파동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단기 변동 라인이 60일, 이건 이제 장기라고 봐야죠. 주봉이니까. 자, 60일이 일단은 돌파를 했어요. 돌파해서 오늘 어떻습니까? 윗꼬리가 조금 세게 달리면서 아직 몸통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그죠? 지금 추세상으로 60평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밑에 몸통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면서 2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2파가 언제 끝나느냐를 우리 시청자들이 항상 의문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간단합니다. 자, 처음에 1파가 시작되는 요 각도 있잖아요. 얘보다 조금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주면 3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보다 1번 각도보다 더 밑으로 꺾이면 이거는 추세가 바뀐 거예요. 파동이 다시 바뀐 겁니다. 요거만 우리가 바라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분봉을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일봉도 어떻습니까? 일봉도 제가 똑같아요. 일봉도 지금 똑같이 60평선을 한참 벗어났어요. 데드 크로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이제 여기 240일까지 뚫려 있는데, 자, 여기서 뚫렸는데 어떤 횡보를 또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고민스러운 구간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80달러까지가 강한 저항 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80달러를 넘기는 현재 상황은 쉽지 않아 보여요.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시장적으로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기 쉬워 보이지 않고요. 네. 쉬워 보이지 않고 일단은 안심하시고, 일단은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또 이제 매도의 어떤 변곡점이 시작된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원유는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너무나도 이슈가 많기 때문에 뭐 현재 버전은 이렇다. 매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오해가지고 또 매도로 가시다가 큰 낭패를 보니까. 그죠? 자, 오늘 짧게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자, 여기가 77.80이 되겠네요. 그죠? 어디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77.80에서 77.70. 그 사이까지 한번 올라오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죠? 자, MACD 자체는 아직까지는 하방의 어떤 그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나 언제든지 뭐 추세가 하방이지만 조금이라도 올라올 수도 있죠. 근데 이거 77.80까지 왔다고 해서 얘가 매수로 방향을 턴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77.80에서 보시고 짧게 한 20틱에서 30틱 정도, 20틱, 30틱 작은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상당히 큰 거죠. 환율이 뭐 1,400원 밑으로 내려가다 1,300원, 1,300원이잖아요. 그래서 짧게 수익을 내실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5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일 전략까지 세워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77.7에서 77.8까지 다시금 올라주면 매도 전략으로 20에서 30T까지 익절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모든 내용들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입장해 주셔야지 이 5일뿐만 아니라 나스닥과 골드 계속해서 시장의 모든 이슈와 이 전략까지 대응해 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바로 입장하셔서 대기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골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현재 0.1% 상승하면서 이 1968.4선 지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차트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던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좀 어제 계속해서 조금 이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요, 이 고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풀이장에서는 그 상승의 힘이 아직 어제만큼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일단 시장 속에서 이 골드가 상승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국제금리 달러 인덱스 좀 큰 폭으로 하락해주면서 계속해서 좀 골드가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여건들이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 풀이장에서는 오늘 역시 좀 소매 판매 등 다양한 지표 결과가 나오면서 22시 30분을 기점으로 좀 큰 음봉이 함께 출현을 해줬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저점 만들어주면서 횡보하는 모습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역시 이 시장 전반적인 지표와 좀 모든 전반적인 내용들과 이슈, 이 상황에 함께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함께 오늘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전략도 함께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오늘은 매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골드도 매도요. 네네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달러 인덱스를 먼저 보고 골드로 대응을 하자. 근데 이제 이팔 전쟁이 이제 발발하면서 전혀 이제 디커플링이 되는 게 정상적인 어떤 시향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팔 전쟁이 대두가 되면서 이게 안 맞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노란톡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자, 이팔 전쟁이 어느 정도 이슈가 좀 최소화가 될 때까지는 골드로 손을 대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번 주부터는 일단은 이 디커플링이 되면서 제대로 우리가 시향을 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지금 조성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여전히 똑같이 지금 그런 디커플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좀 딱 기술적 분석을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맨 위에 상단이 그죠? 달러 인덱스죠. 이게 거의 106까지 갔던 게 어제 완전히 밀려버렸죠. 105로 밀려버리면서 104 초반까지 와 있어요. 자, 이것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상당히 이게 높은 수치잖아요. 네. 그죠? 이게 한 100 밑으로 좀 떨어져 줘야 이제는 달러가 이제 메리트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오늘도 여전히 104 초중반대를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0.28 현재 상승 중이고요. 물론 이제 11시 반, 이제 10분 남았는데 그때까지 봐야 되는데. 자, 근데 유로 이제 얘하고 이제 같이 이제 견줄 만한 게 유로죠. 유로하고 이제 파운드인데 뭐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이 지표들이 이제 유럽 지표들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특히 이제 파운드가 상당히 하락폭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로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럼 전체적으로 얘하고는 뭐 비슷하고 보더라도 파운드 자체가 하락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달러의 강세를 현재는 좀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얘기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오늘은 골드가 상승으로보다는 하락으로 갈 여지가 조금은 있겠다. 하지만 하락폭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이슈가 많기 때문에 부정적보다 긍정적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처음에 잠깐 내리고요. 차트 기술적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골드 전략 저희 계속해서 함께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이 달러 인덱스 충분히 낮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오늘 시장 이 지표 발표 후의 분위기 속에서 좀 매도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계속해서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네. 자, 이번 지금 있는 자리 1970에서 1984리가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화면 딱 보시면 어떻게 감이 좀 오시나요? 자, 제가 지지와 저항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정말 그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고 저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지지와 저항 이동 평균선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큰 추세가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고수익을 좀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배우고 싶다. 그럼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보시자는 얘기예요. 자, 올 3월에 여기서 음봉 나오고 저항받고 또 5월에 음봉 나오고 저항받았어요. 그죠? 자, 여기도 또 작년 2월, 3월이죠. 자, 올 2월에도 그죠? 음봉 나오고 저항받고, 그죠? 물론 튀어 올라갔지만 올라가는 것도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됐죠. 그러면 다시 계속 이 구간에서 겉에 보면 이제 5월 달부터 현재까지 요 아까 말씀드린 라인에서 계속 지금 박스형 횡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결과는 뭐예요? 2000까지 가기는 제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변동 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달러가 아까 말씀드린 계속 104를 또 지지해 준다면 그죠?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오늘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보다는 하락세가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기 딱 걸리면 또 1977에서 주봉에서 딱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올라가는데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 중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일봉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봉도 똑같아요. 딱 맞아 떨어지죠. 딱 또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 오늘 아침에 8시에 좀 개장이 되면서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왔고 또 9시에 또 저항받고 내려왔고 그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재현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분봉 가지고 오늘 진입가를 이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전히 아까 제가 거놓은 데, 주봉에서 거놓은 데에서 계속 보세요. 지금
시간대가 어떻습니까? 아침, 그러니까 유럽장이 열리기 1시간 전에 상승을 일단 그려줬죠.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근데 상승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죠. 아까 주봉에서 거어놓은 자리 1977에서 거기서 저항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이게 5분봉입니다. 거의 2시간 정도 저항을 받았다가 아까 뭐 10시 반에 이제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네. 어제 그 나스닥 뭐 3대지수가 오를 때 골드도 같이 올랐고요. 오일도 같이 올랐어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또 같은 방향으로 그렇죠. 좀, 네, 왜냐하면 지금 같이 갈 수 있는 이슈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팁이니까 여러분들 그때 골드 오일 하시는 분들 나스닥 방향 보시면서 같이 어떤 커플링이 일단은 오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오늘도 그림이 좀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매매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짧게 이것도 드시길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1970 정도가 되겠네요. 1970 정도, 70에서 72 정도. 자, 요 정도가 1970에서 72가 오늘 저항 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항 보시고 오늘 짧게 한 10틱에서 20틱 정도만 수익 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오늘 골드를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골드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세워봤고요. 계속해서 1000명 마스터님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화면으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일지까지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이 시청자분들도 보셨겠지만 꾸준히 높은 수익률 함께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노하우와 전략들 우리 조금 더 가까이서 질문까지 함께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 기회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내일 오전과 오후 2번에 걸쳐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마스터님 어떤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결국은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시향이 먼저다. 시향이 오늘은 완전 안개 속의 한국이죠. 네. 자, 그럼 결국 오늘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안개가 걷히면서 우리가 새로운 밝은 날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향적인 분석이 끝나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자, 기술적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한 거죠. 결국 기술적 접근을 해야지 내가 방향을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내일 이제 미국 3대 지수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자, 거기다 정말 좋은 꿀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시청자들 매매할 때 있잖아요. 내동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왜 내동 매매를 하면 안 되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시나리오가 없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진입을 할 때 제가 몇 번 우리 노란토이 시청자도 말씀드리지만 자, 시노래라는 거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진입에 대한 시나리오가 첫 번째가 되겠죠. 자, 진입했으면 손절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진입을 했으면 수익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나는 수익만 내면 장땡이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원웨이 장. 어제 같은 경우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일부 사람들 생각했을 거예요. 야, PPI 낮게 나왔으니까 무조건 상방이야. 아니 올시다. 오늘 또 상당히 힘든 시간을 버텼어요. 과연 시나리오를 만들었더라면 그런 아픔은 없었겠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겠죠. 그래서 그걸 방송 만들어다. 그래서 내일 강연회 때 거의 기술적 분석 플러스 시나리오를 어떻게 만들면서 우리가 투자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내일 기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노란톡에 12시 전까지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제 여기서는 자세하게 시간 관계상 잘 설명을 못 드리잖아요. 네, 노란톡에 12시 전까지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로 리얼하게 매매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제가 무료로 자료를 다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린과 동시에 들어오시면 제가 처음이니까 제 기법이 뭐가 뭔지 좀 낯설은 분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대신 오신 만큼 제가 성의 있게 여러분한테 어떤 기법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또 공부도 무료로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오전 시향, 오전 항생 투자 전략, 나스닥 투자 전략을 항상 영상으로 제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는 거보다는 이제 글로 읽는 것보다 요즘 보는 게 익숙하지잖아요. 그래서 짤막짤막 영상을 또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넓은 관점에서 자, 주식을 하다 또 힘드신 분도 계시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떻게든 누가 봐도 주식이 아직은 상승의 모멘텀은 상승 랠리는 아직은 좀 초기 단계다 보니까 또 이 방송을 또 보시는 주식하시는 분들 나도 해지 차원에서 해외 선물을 해보고 싶다. 그런 분은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투자는 안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1000명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밝은 어떤 해외 선물에 진입을 하시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께 주어진 기회입니다.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까지 마무리해 주셔야 하는데요. 바로 내일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서 이 마스터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이 공개 방송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께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신다면 참여 방법까지 함께 들어갈 수 있고요. 단순히 들어오셔도 강의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스터님만의 핵심 비법들까지 여러분들 받아볼 수 있고요. 시장 이 수익 랠리로 이어갈 수 있는 모든 내용들과 우리 함께 그 전략, 노하우까지 받아갈 수 있는 기회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미증시 개장 상황 화면으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30분에 미증시 개장을 했고요. 3대 지수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5일 조정받고 있는 모습, 또 파운드와 유로 같은 경우 파란불 켜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나스닥 S&P 이어서 골드까지 오늘 좀 커플링 되면서 빨간불 켜는 모습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현재 0.45% 상승하면서 15,950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장 이후에 큰 폭의 변화는 없었고요. 수급은 많이 들어오는 모습, 거래량 실리는 모습 들어와주곤 있지만 일단은 프리장에서 만들어준 22시 30분 이후에 이 저점 만들어주고 횡보해주고 있는 모습선에서 일단 큰 폭의 변화는 없는 상태의 박스권 그려주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재 마이너스 1.37% 하락하면서 77.19선 지나가고 있고요. 일단은 개장 직전에 저점을 좀 그려줬고요. 지금은 다시금 이 하락에 대해서 다시금 올라와 주려는 모습까지 그려주고 있긴 하지만 오늘은 이미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조금씩 지금 실시간으로 양봉 나와주면서 이 저점에 대해서 조금 더 탈출하는 모습까지 나와주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현재 0.02% 하락하면서 이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프리장에서의 지금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큰 폭의 좀 하락까지 나와주지 않고 있고요. 이 0.02선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까지 그려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 1966.3 이 선에서 좀 지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또 상승 전환하면서 22시 30분 전에 이 빨간불까지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골드 오늘 매수와 매도 방향성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현재 0.27% 하락하면서 1.08665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이 프리장과의 좀 큰 폭의 차이는 없는 상태에서 이 저점 그려낸 이후에 좀 횡보하고 박스권 그려주는 모습 그려주고 있는데요. 일단 유로존의 9월 산업 생산도 2020년 6월 이후 최대 낙폭이 그려진 가운데 오늘 유로 역시 좀 상승 전환하기에는 재료가 부족한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실시간 개장 상황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개장 이후 우리 시장 어떻게 봐야 되고 좀 어떤 방향성이 유리할지 좀 시장 상황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자, 나스닥 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분봉 제가 30분봉을 먼저 보고 오늘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까는 이제 어쨌든 그 타치를 안 하고 있었죠. 근데 벌써 타치를 했네요. 그래서 일단은
붕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짧게 가는 이거 아까도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짧게 투자의 전략을 좀 가져가시겠다. 이게 또 길게도 갈 수 있는 게 30분 봉입니다. 그래서 30분 보면 대략적인 추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계속 지금 뭐 지지를 받으면서 지지 저항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결과적으로 땄을 때. 자, 22평선이 상당히 중요한 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로 오늘 불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오늘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니까 제가 한번 잠깐 찍어볼게요. 예, 15,950 정도가 되는데 15,950 라인이 오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변동 라인이 되겠다. 15,950을 붕괴라면 하방이고요. 지지를 받으면 상방이다. 이렇게 보고 오늘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분봉을 볼게요. 자, 5분봉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얼마였죠? 15,970이었네. 970이네요. 네. 근데 그 근처까지 왔죠. 왔다가 아까 벌써 들어가시면 수익을 내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단기 매도하라고 단기 매도했으면 말씀하셨기 수익을 내실 것 때문에. 같은데 네. 어쨌든 또 한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15,970이 그래서 오늘 단기 또 변동 라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변곡점이죠. 변곡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뚫리면 상방으로 봐야 되고요. 여기가 안 뚫리면 하방으로 봐야 되고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혼재된 시장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5분봉으로 대처하지 마시고요. 1분봉으로 대처하시길 제가 권장을 드릴게요. 자, 1분봉 보면 어떻습니까? 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5일 이평선은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돼요? 60일 이평선을 만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어떻게든 이제 아까 10시 반 정도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60 평선을 만났죠. 만나다가 쭉 밀렸다가 다시 61일 평선을 만나려고 했으나 자, 여기 장기 평선에 다 물려 있어요. 자, 장기 평선이 물려 있으면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상당히 현재는 저항을 받고 있죠. 어쨌든 이 저항을 받고 이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상황이? 자, 일단은 장이 개장이 되고 나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20평선 돌파하고, 그죠? 그 다음에 60일 가볍게 지금 점프를 했죠. 근데 자꾸 왜 걸릴까요? 자, 여기 위에 242평선하고 120평선이 딱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면 세력가들은 장기 이평선까지 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습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무조건 간다고 보시면 돼요. 61선을 깨면. 물론 근접 너무 이제 이격이 많이 이제 벌어져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짧은 구간, 일본번에서 짧잖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지금 15,000 희한하게 15,970을 딱 찍었네요. 찍고 나서 지금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죠? 오늘 희한합니다. 오늘 뭐 제가 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숫자대로 딱 맞아 내려오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 또 한 번 더 기다리시다가 어차피 여기 들어가셨으면 수익을 낸 거고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주시다 차후에 또 수익을 낼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나스닥까지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고요. 보셨듯이 개장 전 프리장 때 우리가 이미 예측해 주셨던 15,970 라인선에서 시장 우리 다시 한번 수익 낸 부분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역시나 개장 이후에도 중요한 선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 대응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5일의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이후 상황 어떻게 변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죠. 자, 5일은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봉을 잠깐 볼게요. 일봉을 보면 일단 저점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아요.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일단은 일봉상 보더라도 지금 5일 이평선이 일단 우상향에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 뭐예요? 일단은 하락은 아까 말씀드린 저점은 확인이 됐다. 그러면 약간 상승이 반발 매수세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차트상으로 충분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조금은 하락이 이제 진정이 되면서 지금 하락도 뭐 작은 게 아니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 뭐 아시다시피 5일은 한번 뭐 방향 잘못을 뭐 2% 3% 빠진 거 1도 아니니까.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제도 윗꼬리가 세게 달리는 상승으로 갔다가 여기도 똑같죠. 120평선에 저항을 받고 $80 부근에서 밀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영망치가 나오면서 일단 어제도 마이너스 거의 2%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0.6으로 마감이 됐어요. 근데 어제하고 상황이 좀 다르죠. 왜? 아직까지는 여기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밑에 240평선이 저항을 받고 있지만 현재 아까 말씀 512평선이 골크가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하방에 이제 저점은 확인이 됐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도로 가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매수로 좀 가셔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근데 이제 여기가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74.30 정도, 그죠? 73.30 정도, 요 정도에서 30에서 20 정도, 요 정도에서 지지를 좀 받아주면요. 자, 요거는 일봉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오늘 짧게 제가 수익을 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리고요. 70.3040 지지하면 거기서 20틱에서 30틱 정도 짧게 수익을 내실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5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이후 상황까지 저희는 함께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야지 모든 내용들 실시간으로 함께 이어갈 수 있고요. 오늘은 무엇보다도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더 있죠. 바로 내일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이 생방송, 이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이어갈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뭐 아까도 말씀드린 3대 지수 기술적 분석, 시향의 결과는 다 나왔고 어차피 새벽에 이제 어떤 변곡점이 충분히 될 가능성.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자, 미국이 또 세게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게 된다면 지금 어떻게 또 훈풍이 불고 있죠. 아직까지는 뭐 나스닥이 약 상승이지만 아직까지는 상승의 기당, 산타 랠리를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내일 새벽에 좀 아무쪼록 어떻게든 좋은 소식이 좀 전해져서 그죠? 너무나도 힘들었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매매하시느라고 그죠? 자, 이제 연말까지 한 달 반 남았는데 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좀 긍정적으로 우리 화이팅할 수 있는 제가 비타민 같은 그런 기술적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내일 오전 또 시간이 있고 오전에 또 참석 안 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바쁘셔가지고. 그럼 저녁에도 그 시간이 이어지니까요. 좀 더 여러분들 금요일 날 또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스트레스 조금 푸시면서 희망찬 금요일을 맞이할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연을 해줄 테니까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내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야지 내일 함께 모든 전략과 시장 이슈까지 잡아갈 수 있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참여 방법, 그 기회까지 바로 받아갈 수 있고요. 조금 전 이렇게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잡아드린 것처럼 지금 앞에 있는 노란 톡방에서 오늘 방송 끝나고 난 직후부터 오늘 시장 조금 더 철저하게 실시간 대응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전략까지 함께 추가로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핵심 포인트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스터님께서 제시해주신 오늘 방송 핵심 포인트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597포인트에서 단기 매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수익 나는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역시나 오늘 이 선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장 대응할 때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5일 전략은 77.7에서 77.8선에서 매도하고 20에서 30질 익절까지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 전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70에서 1972달러에서 매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익절은 10에서 20틱 짧게 가져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핵심 전략 다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페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